우리 애는 유치원생 딸임. 태어나고 붓기 빠질 때부터 내 유전자 들어간가 맞나 싶을 정도로 남편 판박이었음. 남편은 시아버지 똑같이 생김. 그래서 딸 보면 시아버지 보는 것 같은 느낌도 날 정도임. 처음 태어나고 시댁은 남편 똑같이 생겼다고 엄청 좋아함. 시아버지의 시할아버지까지 닮았다고 똑같다고 좋아하심. 몸매랑 발가락 모양, 피부까지 똑같음. 아기가 크면서 말도 알아듣고 이해를 하니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함. 만나는 사람마다 아빠랑 똑같네 라는 말을 들으니 그런 말을 들으면 아이 입장에서 스트레스처럼 느껴지나 봄. 나랑 남편이 키 차이가 5cm 정도밖에 안 남. 남편은 평균이고 내가 큰 편인데 몸무게는 남편이 결혼하고 10kg 쪄서 나랑 40kg 차이 남. 나는 날씬한 편이고 남편은 살집이 있음. 나는 관리를 하니 보통 여자 피부색이고 남편은 선크림도 안 발라서 좀 탔음. 솔직히 외모적으로 나는 예쁘다는 말을 듣고 남편은 남자답다는 말 듣는 정도라 보면 됨. 암튼 아이가 남편 닮았다는 말에 울 때마다 나는 아이한테 우리 땡땡이는 엄마랑 똑같이 생겼다고 달래줌. 무슨 일 없으면 주말에 시댁을 자주 가는 편인데 몇 주 전 주말에 시댁 친한 이웃 중에 필터링 없는 아주머니께서 아이를 보더니 못난이 왔구나. 커갈수록 아빠 판박이네. 할아버지 아빠 애까지 어떻게 저렇게 똑같나 몰라. 엄마 닮아야 했는데 둘째가 엄마 닮으면 비교당하겠다 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심. 애 울고 뒤집어지고 난리남. 남편 성이 김씨이고 내 성이 이씨라고 한다면 아이가 울면서 자기는 못생긴 아이 아니라고 이 땡땡 할 거라고 우리 집은 전체적으로 외탁한 느낌임. 근데 우연히도 엄마랑 아빠랑 성이 같음. 아이는 엄마랑 이모모, 이모, 이모모, 삼촌 이모모, 할아버지 이모모, 할머니처럼 자기도 날씬하고 예쁜 이모모 할 거라고 우리 시댁은 약간 외모부심 있는 집안인데 아이가 저렇게 말하면서 우니까 당황하심. 땡땡아, 땡땡아, 아빠가 얼마나 잘생겼는데 하면서 달래니까 애는 아니라고 울고불고 내가 방에서 엄마랑 어디가 똑같은지 찾아볼까 하면서 또 달래줌. 원래 낮잠 자는 나이가 아닌데 울다가 지쳤는지 잠들었음. 나는 남편이 못생겼다고 생각은 안 함. 외모를 보지는 않았지만 그냥 귀여운 편에 남자답게 생겼네 정도? 나도 예쁘다는 말은 가끔 들어왔지만 관리를 하니 나이 들면서 더 듣는 정도라고 생각함. 아이 재우고 방에서 나왔더니 시댁에서 아이가 외탁한 것 같다는 말을 함. 나는 애 달래주는 말인 줄 알고 지금 방에서 잠들었다고 했음. 애가 친탁한 줄 알았는데 우리 결혼식 사진 원판 보더니 친척분들 몇 명 가리키면서 닮았다고 함. 보니까 내 친가 쪽 육촌들이랑 오촌 큰엄마셨음. 오촌 큰엄마는 피도 안 섞인 가족이고 굳이 육촌을 닮아?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의도가 파악이 됐음. 그 친척들이 좀 통통한 편임. 우리 아이도 통통함. 근데 내 육촌까지 가서 닮았다고 하기에 우리 아이는 누가 봐도 너무 친탁인데 탓을 돌리나 싶었음. 이때까지는 별로 기분 안 나빴음. 내 눈에 내 아이는 예쁘고 지 아빠 닮은 거니까 이런 생각이었음. 아이가 깨고 근처에서 간단히 밥을 먹을까 해서 시부모님이랑 나갔는데 그 식당 주인분이 아이고 아빠랑 똑같이 생겼네 할아버지랑은 더 똑같네 하시니 아이가 또 울려고 함. 시어머니는 아니라고 우리 손녀 며느리네 외탁한 거다 하니까 사장님이 엄마는 늘씬하고 예쁜데 아이는 지구 반대편에 떨어뜨려 놔도 아빠 찾아올 정도로 닮았다고 하심. 아이는 또 울긴 했는데 밖이라서 크게 울지는 않고 나한테 기대서 그런데 그날 이후로 시댁은 아이가 외탁했다고 주장함. 아이가 쌍꺼풀이 없고 눈이 작은 편임. 나는 쌍꺼풀 있고 큰 편임. 아이 눈은 우리 오빠를 닮았다 함. 근데 오빠는 잘 안 보이는 속상이 있고 눈이 큰 편이고 남편은 쌍꺼풀이 없고 좀 작은 편인데 오빠를 닮았다고 주장함.
시댁 입장에서 남편 눈은 부리부리하다고 주장함. 아이 코 작고 동글동글한 편인데 그건 우리 아빠 쪽이라고 함. 남편 코가 크고 동글동글함. 하나하나 뜯어서 우리 가족 닮았다고 말함. 나랑은 눈썹 닮았다고 하는데 그건 맞는 것 같음. 내가 일자 눈썹이고 남편은 눈썹 산이 또렷한 편인데 아이도 일자라서 이건 나를 닮음. 내가 생각했을 때는 아이 마음을 달래주려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못나지라는 말을 들으니 외탁했다는 거 하는 거 같음. 그래서 기분이 나쁨. 이게 내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임? 진짜 어떻게든 며느리한테 안 좋은 거는 뒤집어 씌우려고. 애가 이제 외모에 신경 쓰는 나이가 됐다. 지금 정서적 곁이 만들어지는 시기니 더는 외모에 대해 언급하는 걸 삼가달라 당부하고 남편 잡돌이를 좀 하세요. 체중 감량이든 선크림이든 좀 챙기라고. 그리고 아이한테도 울 일이 아니라는 걸 좀 교육하세요. 어른들 계시고 손님들 계신 장소에서 매번 저렇게 울어대는데 우쭈쭈 달래기만 하고 마는 게 맞나 싶다. 근데 시댁에서 먼저 안 좋은 건 며느리 탓하려고 하니까 며느리도 그거 좀 그래, 그 즐기는 건 즐기는 건데 애한테는 그래 가르칠 거는 가르쳐야 되긴 하겠다. 시댁 어른들이 좀 못되지만 않았으면은 이상한 행동만 안 했으면 이 애기 엄마도 그러진 않았을 텐데 말이야. 메시냐 보지냐? 팽팽하네요. 이거 잘못하면 메시 커리어 마지막 월드컵 경기를 첫 출전 국가한테 패할 수도 있겠는데요. 보지냐 허락하지를 않네요. 이직해서 규모 작은 새 회사 다니는 중인데요. 여기 직원들이 다 입이 튀어나와 있어서 그분이 그분 같고 헷갈려요. 제가 안면 인식 장애나 사람 헷갈려하는 타입이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구분 되게 잘 하는 타입이라서요. 한국인들 중에 입 튀어나온 사람이 이렇게나 많았나요? 고전 만화 캐릭터들처럼 입 튀어나왔는데 면접 시에 입 튀어나온 사람 위주로 채용한 듯. 너도 입 튀어나와서 뽑힌 거란 생각은 안 해봤니? 생활비 관리 잘하려고 서로 월급을 다 공개했는데 공개하고 나서 뭔가 어색해졌어요. 남편이 저보다 많이 버는 건 알고 있었는데 숫자로 딱 보니까 체감이 다르더라고요. 남편 입장에서는 더 버니까 더 내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는 건데 저도 왜 서운한지 모르겠어요. 당연한 말인데 근데 그 말이 나올 때마다 기분이 좀 이상해져요. 맞벌이 하는 분들 생활비 어떻게 나누세요? 수입 비율대로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닌지 판단이 안 서서요. 다 돈을, 그래, 남편이 더 벌고 더 내는데 왜? 뭐가 문제지? 뭐가 서운한데요? 그렇게 많이 버는데 생활비 전액 부담하지 않고 같이 내라고 해서 삐졌어요? 그런 건가? 남편이 더 벌고 더 낸다고 하면 고마운 일인데 그게 왜 서운하지? 덜 버는데 고마워하긴 싫고 남편이 생색낼까봐 선수 치는 건가? 남편이 더 버는 게 자존심 상한 거야? 그래서 기분이 나쁜 거야,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 주말 부부고 두 돌 아이 키우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아기 어린이집 보내고 출근했다가 하원에서 놀이하고 저녁 8시쯤 아기랑 같이 씻고 누우면 9시쯤 돼요. 이 루틴을 알고 있어서 평일에는 괜찮은데 주말에 남편이 내려오면 항상 전화 문제로 다퉈요. 남편이 뭐 사러 가거나 했을 때 전화를 하는데 제가 몇 번 못 받아서요. 소리로 안 해두고 진동으로 해두는데 집안일 하거나 아기랑 놀거나 하면 폰 확인을 잘 못했고 연애할 때도 무음으로 해둬서 옛날부터 그런 일이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더 화가 하는 것 같아요. 아기 발에 아주 작은 가시가 박혀서 소아과에선 못 뺀다 하고 피부과는 제가 평일에 혼자 있을 때 갔다가 대기가 너무 길어서 결국 진료를 못 받거든요.
9시 진료 시작인데 8시 반부터 대기표 작성한다길래 금요일 휴가 쓰고 내려온 남편한테 8시에서 8시 반쯤 가서 대기표 작성하고 기다리면 9시쯤 제가 아기 데리고 피부과 간다고 했어요. 남편이 8시 20분쯤 나갔고 제 출근 준비, 아기 등원 준비 다 끝내고 폰을 챙겨서 봤는데 남편이 8시 반부터 40분까지 10분 동안 13통 전화를 걸었더라고요. 40분에 확인하고 바로 전화하니까 왜 전화를 안 받냐고 화내면서 그냥 애기 등원시키라고 그러길래 왜 물으니까 뭘 왜야 그냥 등원시켜 라고 하고 끊더라고요. 결국 그냥 등원시키고 피부과에 전화해보니 아기 대기표에 이름도 안 적어놨더라고요. 네이버 지도에 피부과 좌표까지 찍어줬고 걸어서 10분도 채 안 걸리는 곳인데 아기 주민번호 다 알려줬는데 접수를 못하고 전화를 그렇게 해대는 이유가 뭐였는지 아직 듣지도 못했습니다. 어젯밤에도 뭐 맥주 사러 나갔으면 안주랑 알아서 사오면 되지 매번 그렇게 전화를 하면서 안 받는다고 열내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놀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기 다음날 가져갈 수저랑 물통 씻고 쌓인 설거지하고 있었던 건데 제가 전화를 잘 못 받은 거에 대해서는 화나고 열받을 수 있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왜 알아서 못하고 계속 전화를 해대는지 저도 스트레스네요. 이게 오로지 제가 전화를 못 받은 잘못인가요? 제가 무조건 폰 우선으로 전화 잘 받게 제 행동 고치면 되는 걸까요? 댓글 보니 제 잘못인 건 알겠네요. 퇴근하고 벨소리 바꾸기 맨날 맨날 번거롭지만 잘못됐다니 고쳐봐야죠. 근데 그럼 애 발에 가시가 있든 없든 전화 안 받는다고 열받아서 접수도 안 한 남편은 정상적인 건가요? 네, 댓글로 다들 말하는 것처럼 제가 이기적인 인간이라서 기껏 주말에 와서 애랑 좀 놀아주다 가는 게 다면서 그 접수 하나를 못하는 게 이해가 너무 안 가고 이런 것도 도움 안 될 거면 있으나 없으나 큰 차이 없을 것 같아서요. 마지막 추가 글입니다. 남편이랑은 잘 풀었어요. 피부과에 8시 반쯤 도착했는데 남편 차례에서 진료 예약 마감됐다 했고 남편은 돌아 나오려고 하는데 뒷순번 할아버지가 자기는 주사만 맞으면 된다고 우기고 진상 부려서 그 할아버지 진료 접수를 해주길래 남편이 우리 애도 가시만 뽑으면 되는 건데 하면서 좀 다툼이 있었대요. 그래서 저한테 바로 올 수 있는지 확인하려고 전화를 했대요. 그런데 안 받으니 자기도 더 열받고 예민해서 좀 과하게 한 것 같다 하더라고요. 저도 남편한테 미안하다 했고 루틴이든 위치든 말씀해주신 방법들 쓰면서 매사에 전화 신경 쓰려고요. 진작 그랬으면 됐잖아. 연애 연애할 때부터 그 남편이랑 다투고 그랬다며. 그럼 고치면 되지. 그리고 저만 바뀌면 된다는 말을 못 받아들이고 추가글까지 써가며 추하게 군 이유에 대해 변명하자면 아기가 어린이집 다니며 온갖 감기고 바이러스고 달고 있어서 일주일에 2번은 회사 조퇴 쓰고 애 데리고 병원 가는데 민원 업무 자리라 직장에서 눈치가 보여서 남편이 있을 때 진료를 못 보면 온전히 내 몫이 되는 상황이 부담됐던 것 같아요. 집은 치우고 돌아서면 개판 5분 전이고 노는 것도 밥 먹는 것도 울고불고 악쓰는 것도 엄마한테 안겨서 하려고 하는 아나쟁이라 모든 일은 아기 재우고 할 수밖에 없다 보니 힘들고 피곤하고 잠도 푹 자본 게 언젠지 기억이 안 나요. 이알이 지나니 원더윅스 지나고 좀 잘 잔다 싶다가 성장통인지 뭔지 자다 깨서 운 게 엊그제고 좀 낫다 싶으니 몸부림 때문에 따로 자면 옆에 엄마 없다고 자다 깨서 울고 그러다 보니 남편은 잠은 편하게 자잖아. 주말 근무라 못 내려오는 주에는 그래도 일찍 퇴근하고 쉴 수 있잖아 라고 생각이 들고 괜히 불만과 억울함이 생겼던 것 같아요. 마음 잘 잡고 남편한테 괜히 트집 안 잡게 마인드 컨트롤 잘 해봐야죠. 본의 아니게 많은 분들을 열받게 만들었네요. 대인배처럼 먼저 사과해주고 제 사과 받아준 남편한테 감사하며 전화 신경 쓰면서 살겠습니다. 좋은 말로 진심으로 조언해주신 분들 감사해요. 그래, 그러면 됐지 뭐. 이제부터라도 근데 전화 받는 거 그거 당연한 건데 그거 하나 일부러 안 고치고 계속 버티다가 참
그리고 일부러 싸움 걸고 그것도 참 대단하다. 애 가시고 나발이고 한두 번이어야지 화를 안 내죠. 부처 예수도 화낼 판이구만 지금. 아니 연애 때부터 그랬다면 이게 지금 최소 몇 년입니까? 본인 잘못은 했는데 그러나 화낸 사람 탓인가요 또? 그치. 내가 잘못했을 땐 화낸 사람이 잘못이고 왜 화를 내? 그리고 상대가 잘못했을 땐 잘못을 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났잖아. 좀 그런 스타일인 것 같은데. 추가 댓글 보니까 전화를 못 받은 게 아니라 일부러 잘 안 받는 듯. 그래야 남편이 안 달라고 힘들 거 아니까. 남편은 편하고 나만 힘들다 이런 분노가 크다. 그래 그냥 상대가 열받게 만드는 게 취미인 사람들이 있어.